반찬 작품이 되다.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단 하나의 반찬 가게. 반찬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명의로 인정받은 거니까 신뢰가 갑니다. 이제껏 알던 반찬은 가라. 평범한 재료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명품이 될지니.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반찬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그녀. 때문에 얻게 된 명인이란 이름까지. 작품이 된 명인의 반찬 지금 만나보시죠. 경기 고양시 탁월한 손맛으로 동네 사람들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반찬 가게가 있다는데요. 매일 아침 먹음직스러운 자태로 손님들을 반기는 반찬들. 많은 반찬 가게들 중에서도 꼭 이곳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틀에 박힌 그런 맛이라면 여기는 정말 딴 가게에서 느끼지 못하는 더 깊은 맛? 조미료 깊은 그런 맛이 아니라 평범한 맛이 아니고 품격 있는 맛. 모두가 칭찬하는 품격 있는 맛의 비밀. 그 비결을 묻기 위해 주인장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연구하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었고요.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끊임없이 공부한 결과 자연스레 이 많은 자격증들을 얻게 됐다는데요. 쉼없는 도전으로 얻어낸 수상의 영예까지 주인장이 걸어온 노력의 시간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되게 화려하시네요.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유일무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로 수상을 안겨준 주인장만의 특별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닭 안심 말인데요. 먼저 곱게 갈아낸 닭 안심에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잘게 다져 넣고요. 랩 위에 닭고기를 펼친 뒤 김밥을 싸듯이 길게 말아주는 것이 포인트. 말아낸 닭 안심은 찜기에 넣고 촉촉하게 쪄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색이 예뻐요. 함께 곁들일 겨자 소스와 색색의 채소들을 올려내기만 하면 영양은 물론 고기도 먹기도 좋은 닭 안심말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레스토랑에 온 느낌이에요. 다음은 오징어와 고기가 만난 오징어 절육인데요. 저류 손질한 오징어 몸통 위에 오징어 다리와 각종 채소, 볶은 소고기를 넣고 돌돌 말아준 뒤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니까 실로 묶어서 실로 묶어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킨 뒤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간장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끼얹어가며 은근히 졸여주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기만 하면 쫄깃 탱탱한 오징어 절육 완성입니다. 색다르다. 다음은 돼지 껍질 말이인데요. 손질한 돼지 껍질 위에 다진 돼지 고기를 평평하게 펼친 뒤 아스파라거스 올려 그대로 말아주고요. 다음으로 주인장표 간장 양념으로 졸여내는데요. 속까지 고루 익도록 양념을 끼얹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입 크기로 잘라내면 겉은 쫄깃, 속은 촉촉한 돼지 껍질 말이 완성입니다. 여긴 다 예쁘네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이곳만의 매력 또 있습니다. 발효에 대해서 좀 남들과 특이하게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 비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데 이제 가게 안에서 먹고 보면은 여기 써 있거든요. 어디요? 여기도 써 있어요. 주인장이 전통 발효 음식 명인이라고요? 발효 음식 명인답게 맛의 기본이 되는 장류를 직접 담아 쓴다는 주인장. 보관법 또한 남다른데요. 산소가 들어가면 부패 말하자면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해초 자체가 염도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 김을 쓰고 있죠. 소금 대신 김으로 된장을 덮어 염도까지 신경 쓴다는 주인장. 이렇게 전통 발효 음식부터
서양 발효 음식인 치즈까지 8시간 발효해 가며 손수 만든다는데요. 이렇게까지 발효 음식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는 데에는 주인장만의 남다른 철학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최고의 단계는 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발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발효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효 명인이 됐고요. 수많은 요리 중에서도 주인장을 발효 명인으로 자리 잡게 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진짜 맛있겠네요. 발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맛도 달라지고요. 영양가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익을수록 맛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명인의 배추김치 비법 만나보시죠. 먼저 속이 꽉 찬 배추는 소금물로 절여 숨을 적당히 죽이고요. 이때 갑자기 찐 고구마를 믹서에 넣는 주인장.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 찐 고구마로 풀을 써서 김치에 넣으면 은은한 단맛도 있고 발효를 많이 돕고 있거든요. 고구마는 김치의 발효는 물론 맛과 영양까지 보존해 준다는 점. 이어서 들어가는 두 번째 양념 재료, 다진 복숭아인데요. 천연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으면 발효 시 김치가 금방 물러지기에 제철 과일을 활용한다는 주인장. 발효를 위한 비법은 또 있습니다. 껍질? 발효를 돕는 거는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는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빨리 씌어져요. 사과 껍질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김치의 발효를 원활하게 돕는다는데요. 양념 하나에도 오랜 연구와 노력이 엿보입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완성한 양념을 배추와 함께 잘 버무려주면 끝인가 싶지만 마지막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고추씨. 고추씨를 태우듯 볶아 마무리 단계에 소량 더해주면 발효 시 발생할 수 있는 분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과정도 남다른 명인의 김치, 맛도 절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맛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명인이 만든 김치는 맛있어요. 청량감도 있고 매콤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다른가 보다. 하지만 그 어떤 비결보다도 반찬 맛을 좌우하는 건 바로 그때 만들어내는 정성이라는 주인장. 때문에 반찬들도 되도록 포장해두지 않고 따끈따끈하게 바로 담아가도록 한다는데요. 이 다양한 반찬 중에서도 나오기가 무섭게 손님들의 손이 향하는 인기 메뉴가 있습니다. 빛깔부터 남다른 갈비찜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남편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상큼하고 이렇게 비리지 않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명인 손맛의 정점, 진하고 깊은 맛의 궁중갈비찜 굵은 건 만나보시죠. 인사가 먼저 불순물 제거를 위해 소갈비는 한번 데쳐낸다는데요. 하지만 절대 그냥 데칠 리 없는 주인장. 육수를 사용해서 같이 데쳐낼 거예요. 연육작용해서 부드럽고 또 누린내도 제거하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누린내도 없애려면 번거롭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고기가 부드러워질 동안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 기본 재료들을 비롯해 갈비찜을 상큼하게 해줄 핵심 재료가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토마토? 토마토에 있는 글루탐산의 성분이 고기를 더 깊은 맛을 만들어주고요. 부드럽게 해줍니다. 토마토를 잘게 썰어 양념하면 갈비찜의 느끼한 맛을 잡아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장표 양념을 넣고 부드러워진 갈비와 함께 끓여주고요. 갈비가 어느 정도 익은 후 나머지 채소들을 넣어 은근히 졸여내기만 하면 야들야들 부드럽고 진한 맛의 궁중갈비찜 완성입니다. 명인이 만든 궁중갈비찜의 맛은 어떨까나 궁금합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약간 흰밥 먹고 싶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맛,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주인장의 노력과 열정에 손님들은 더욱 이곳만을 찾게 된다는데요. 안녕. 제가 더 연구해서 공부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합니다.